좁은 골목길, 낡은 자전거 바퀴에서 덜컹거리는 쇠소리가 퍼져나간다. 아침 햇살은 도시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그 틈을 비집고 달리는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민우. 낡은 양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구두는 오래되어 앞코가 살짝 닳아 있었다. 머리는 빗겨졌지만 금세 흐트러졌고 얼굴엔 늘 환한 미소가 떠 있었다. 민우는 가진 게 많지 않았다. 돈도 집도 학벌도 없었지만 그는 삶을 누구보다 사랑했다. 매일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서서 말하곤 했다. 웃으면 세상이 나를 봐준다. 그의 웃음은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작고 단단한 신념에서 나왔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점 일을 보러 가던 길, 기차역을 지나던 민우의 시야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하얀 우산 아래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플랫폼 끝에 서 있었다.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우산을 쓴 이유가 궁금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한 장의 그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민우는 자전거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우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사람 참 이상하게도 슬퍼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저 눈 속에 있는 무언가는 나도 갖고 싶은 거야. 그날 이후 민우의 마음엔 작은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은 아주 조용한 우연처럼 그들의 인연을 시작시켰다. 민우는 수연을 처음 본 날부터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책을 정리할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심지어는 거울 앞에서 칫솔을 들고 있을 때도 말이죠.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엔 왠지 모를 따뜻함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일지도 몰라.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다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시내의 작은 서점 앞 우연히 스쳐 지나가던 그 순간 민우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작은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죠. 오늘은 분명 하얀 우산이 필요할 겁니다. 수연은 당황한 듯 민우를 바라봤지만 그의 진지하면서도 엉뚱한 표정에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은 조심스럽고 짧았지만 민우에겐 세상을 얻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우는 계속해서 수연을 웃게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돌연 거리 한복판에서 라틴어를 외치며 교수 흉내를 내거나 책에 몰래 메시지를 끼워 넣어 건네주기도 했죠. 심지어 길거리 마술사처럼 카드를 꺼내들고 이게 당신의 운명입니다라며 장난을 걸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처음엔 당황하고 경계했지만 민우의 순수함과 엉뚱함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얻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게 해주고 싶어서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진지해서 숨이 막히니까요. 당신은 웃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수연은 문득 울컥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아무런 조건 없이 되찾아준 민우에게 그녀도 서서히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의 작은 장난으로 하나의 커다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민우와 수연은 오래된 시계탑이 보이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라 수군거렸지만 민우는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고 수연은 그런 민우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집안도 안정된 삶도
누군가 미리 짜놓은 인생의 틀도 모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남자에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에게는 자기 자신으로서 웃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서점 옆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다락방을 고쳐 그곳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창문을 열면 책 냄새와 빵 굽는 냄새가 함께 스며들었고 빗소리마저 따뜻하게 들리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우와 수연의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 민우는 아이를 처음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진짜 하늘만큼 소중하니까 하늘이야. 하늘이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환하게 밝혔고 민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장난을 치며 하늘이를 웃게 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두 사람만 있으면 난 괜찮아. 그들의 삶은 풍요롭진 않았지만 작은 것에 웃고 눈을 마주치며 감사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민우는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웃을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렇게 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작은 세계에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하늘이 3살이 되던 해, 민우는 생일 파티 대신 세 식구가 함께 시장을 걸으며 붕어빵을 나눠 먹고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이의 재롱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지만 민우는 그날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하루라고 말했죠. 하지만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마다 국기가 걸리고 신문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우의 가게 앞에도 붉은 글씨로 쓰인 낙서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에 너희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 글씨 위에 하늘이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덧칠했습니다. 무서운 말이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수연은 민우의 손끝에 맺힌 떨림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군인들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위기는 살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유도 없이 끌려갔고 그를 따라 하늘이와 수연도 어두운 화물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렸습니다. 수연 씨, 당신은 남을 수 있어요. 가지 마요.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와 하늘이 그들이 가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해요. 그녀는 모든 걸 걸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차는 느리게 그러나 무섭도록 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어둠만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민우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긴 여행일 뿐이야.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걸. 기차는 멈추지 않았다. 긴 숨을 참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우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차는 멈췄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높은 철문과 철조망에 둘러싸인 어딘가였다. 그곳은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절망과 공포가 바닥처럼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이름 대신 숫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다르게 보기로 했다. 하늘이만큼은 이 잔인한 현실을 모르길 바랐다. 그래서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하늘아,
우리 지금부터 엄청난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게임? 응.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참가자야. 우리도 점수를 모아야 해. 1000점을 먼저 모으면 진짜 탱크를 받는 거야.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탱크? 진짜지. 아주 크고 멋진 탱크. 그걸 타고 집에 가는 사람이 1등이야. 민우는 하루 종일 하늘이와 함께 규칙을 만들었다. 밥 투정하면 점수 깎이고 울면 탈락이야. 절대 군인 아저씨들한테는 게임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비밀 규칙이야. 그날 밤 하늘이는 좁은 침상에 누워 우리 언제쯤 1000점 돼요? 라고 물었다. 민우는 웃으며 말한다. 곧 아빠가 매일 밤 점수를 계산하니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민우는 매 순간 현실을 환상으로 바꿨다. 비명소리가 들릴 땐 저건 게임 속 경보음이야. 기나긴 대기줄 앞에서는 오늘 미션은 기다리기야. 참으면 점수 올라간다. 그렇게 하늘이는 두려움 대신 기대를 품고 매일을 살았다. 민우는 그 눈빛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을 삼키며 웃었다. 어쩌면 민우가 만든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동화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동화 속에서 하늘이는 단 하루도 울지 않았다. 그리고 민우는 그걸로 충분했다. 하늘이만큼은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가 가진 전부를 걸고 지켜낸 민우의 이야기였다. 수용소의 아침은 늘 거칠고 무겁게 시작되었다. 기상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은 일제히 줄을 섰고 눈빛에는 공포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군인들의 명령은 날카로운 총구처럼 쏟아졌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날 하루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다. 그는 하늘이와 함께 이곳을 게임의 무대로 바꿔버렸다. 고함치는 군인을 마치 심사위원처럼 받아들이고 오늘은 점수 주는 심사위원님이 화가 많이 나셨네라며 하늘이의 손을 꼭 잡고 웃었다. 그날 아침 새로운 작업 명령이 내려졌다. 외국어를 쓰는 장교가 거칠게 지시를 내리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당황했고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민우는 손을 들고 통역을 자청했다. 물론 그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관객 앞의 배우처럼 행동했다. 표정을 찡그렸다가 갑자기 미소 짓고 기이한 몸짓을 섞어가며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한다. 자, 우리 오늘 미션은 세탁물 옮기기야. 엄청 무겁지만 점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회지. 하늘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민우의 연기에 피식 웃음을 흘렸고 그 짧은 웃음은 마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듯했다. 민우의 웃음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었다. 그건 하늘이를 지켜내기 위한 방패였다. 공포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무기. 눈물보다 빠르고 절망보다 단단한 웃음. 그 웃음 안에서 하늘이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고 믿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하늘이가 물었다. 아빠, 그 심사위원 아저씨는 왜 맨날 화가 나 있어요?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너무 잘해서 그래. 1등 놓칠까봐 불안한 거지. 하늘이는 깔깔 웃었고 민우는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애써 감췄다. 민우는 알고 있었다. 이 게임은 어쩌면 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하늘이가 웃는 한 그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웃음이야말로 민우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 수용소는 남성과 여성의 구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민우와 하늘이는 남성 수용자 구역, 수연은 철조망 너머 여자 막사에 수용되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민우는 그녀도 무사할까? 마음속으로 되뇌며 고개를 들어
하늘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녀도 분명 민우와 하늘이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그의 가슴을 지탱해줬다. 어느 날 밤 민우는 몰래 청소 일을 하던 중 작은 창고 안에 버려진 낡은 스피커와 턴테이블을 발견했다. 금이 간 레코드판도 함께 있었다. 그 순간 민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건 도구가 아니라 신호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살아있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 밤이 깊고 감시가 느슨해졌을 무렵 민우는 조심스레 전선을 잇고 전원을 켰다. 기계는 낡고 삐걱거렸지만 마침내 그레고리안 스타일의 클래식 음악이 수용소 전체에 퍼져나갔다. 수연은 갑작스레 울려 퍼지는 멜로디에 눈을 떴다. 그건 민우가 결혼식 날 틀어주었던 그녀만 아는 음악이었다. 그날 그는 수연을 위해 음표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았고 그 사랑은 지금 철창 너머로 다시 울리고 있었다. 여자 막사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던 수연.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민우의 마음은 고스란히 그녀에게 닿았다. 그날 이후 민우는 더 이상 수연을 볼 수 없어도 괜찮았다. 그녀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음악이 수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덮어주었을 거라는 믿음만으로도 당신에게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마음은 건넬 수 있어. 민우는 음악이 멈춘 뒤에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철조망 너머로 스쳐 지나갔다. 마치 수연이 그의 뺨을 쓰다듬은 것처럼. 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수용소엔 따뜻한 기운이 들지 않았다. 전쟁은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군인들의 얼굴엔 불안과 분노가 엉켜 있었다. 명령은 거칠어졌고 사람들의 이름은 줄어들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얼굴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민우는 느꼈다. 무언가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끝이 해방인지 아니면 파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새벽 갑작스럽게 막사에 들이닥친 병사들은 하늘이와 민우를 분리하려 했다. 민우는 재빨리 하늘이를 껴안고 무릎을 꿇은 채 속삭였다. 하늘아, 우리 마지막 미션이야. 무슨 미션이야, 아빠?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꼭꼭 숨는 거야. 이제 정말 마지막 미션이거든. 잘 숨어 있으면 탱크를 타게 될 거야. 하늘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에게 이 게임은 여전히 진짜였다. 민우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모든 감정을 눌러 담고 웃었다. 아빠가 내 점수 지금까지 다 모았는데 거의 다 왔어. 그럼 오늘 1등 할 수 있어? 그럼. 아빠 믿지? 응. 민우는 하늘이를 장작 더미 안 깊숙한 곳에 숨겼다. 조그마한 틈으로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전했다. 꼭 살아남아. 내가 진짜 승자야. 하늘이의 작은 손이 안쪽에서 파르르 떨렸다. 민우는 그 떨림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려 깊어가는 새벽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민우는 자신이 게임에서 지는 걸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하늘이를 살게 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패배였다. 그는 세상의 어떤 탱크보다도 큰 사랑을 아들에게 남기고 있었다. 새벽은 깊었고 안개는 수용소를 조용히 삼켜가고 있었다. 민우는 철조망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막사 뒤편을 지나고 있었다.
하늘이가 숨어 있는 그곳으로는 절대 군인의 눈이 닿지 않도록 말이다. 그의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끝까지 단단했다. 하늘이만 살아있다면, 그 아이만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 민우는 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총을 든 병사 하나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을 마주친 민우는 그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다. 마치 아이를 웃기기 위한 쇼를 하듯 그는 손을 귀 뒤로 젖히고 과장된 윙크를 날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이 방금 지나온 장작더미를 짧게 돌아보았다. 바로 그 안에 자신이 지켜야 할 전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총성이 울렸다. 짧고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게. 민우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 얼굴엔 여전히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연기였다. 하늘이는 그 순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저 장작더미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민우가 해준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1등 상품은 진짜 탱크야.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단다. 민우는 그렇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작별을 건넸다. 이야기를 끝내며 아이에게 삶을 건네주는 법. 그는 누구보다 빛나는 배우였고 가장 위대한 아버지였다. 새벽이 지나고 기적처럼 해가 떠올랐습니다. 총성이 멈췄고 철문이 열렸고 군인들의 발걸음도 사라졌습니다. 수용소엔 더 이상 명령을 외치는 목소리도 공포에 찬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작더미 속에 숨은 하늘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빠가 말했던 그 마지막 미션, 하늘이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깥 세상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 앞에 멈춰선 건 낯선 병사와 거대한 진짜 탱크였습니다. 하늘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탱크를 올려다보았고 그 병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꼬마야. 너를 데리러 왔단다. 그 순간 하늘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가 말했어. 진짜 탱크 온다고 했어. 아이는 그 탱크에 올라타며 마치 상이라도 받은 듯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엔 민우가 심어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수연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잔뜩 말라버린 얼굴, 지쳐버린 눈동자. 그러나 하늘이를 본 순간 그 모든 피로는 무너졌습니다. 엄마, 하늘아 살아있었구나, 우리 아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민우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사랑은 그 자리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투 하나하나, 웃을 때 지는 눈웃음, 어설프게 말하는 농담들까지도. 몇 년 후 어른이 된 하늘은 조용히 회상하며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날 속이지 않았어요. 그는 날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을 버텨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고요한 웃음 뒤에 숨겨진 누군가의 용기와 사랑, 그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생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웃을 수 있다면 아직 괜찮습니다. 소설처럼 살아간다는 바로 그런 잊혀질 뻔한 진심을 이야기합니다.